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삼부토건 전 회장인 조남욱 회장의 자택 앞에 서 있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그동안에 법원에서 이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구인장을 법원의 구인장을 통해서 강제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검찰 수사관들로 보이는 차량이 지금 제 옆에 대기하고 있고요. 잠시 후면은 조남욱 회장이 법원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조 회장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 실시간 채팅글에 뭐 집 좋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집이 좋았습니까? 집이 이제 그 일대가 약간 좀 그 빌라 고급 빌라촌이죠. 고급 빌라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층을 조남욱 회장이 혼자서 다 쓴다더라고요. 2층. 원래는 이제 세대가 나눠져 있는데 옆을 터가지고 한 층을 이제 다 쓴다고 그러고 뭐 전체 건물 다 쓰는 건 아니고 한 층을 다 쓴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조남욱 회장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조남욱 회장과 인사를 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조남욱인데?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예. 저는 그 뉴탐사라는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네네. 네네. 건강하신가 해서요. 네네. 조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이동욱입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이동욱이요. 예. 삼부토건 주주했던. 모르세요? 이동욱. 삼부토건 주주. 네. 이동욱 감사 후보 있다가 주주님의 감사 후보로 있었잖아요. 저요. 감사 후보. 모르세요? 모르시는 하시는 거 아니면 정정하신데? 기억이요. 네. 기억이 없어요? 회장님 그 일정표에 그 김 교수라고 있었잖아요. 김 교수가 김명신인가요? 아니 회장님. 집에 좀 들어갔다 아드님이시군요. 아유, 이거 안 조성희 씨. 그래요. 앉아서 얘기하시죠. 저 알죠? 몰라요. 저 몰라요? 앉아서 얘기하시죠. 근데 왜 네. 그러세요? 아니 이러지 제가- 마세요. 네. 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 네네. 앉아서 조용하게 얘기하시죠. 예. 아니 됐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뭘 물어봐요. 아니 김건희 씨가 그 호텔에서 같이 업무상으로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리 가세요. 네? 아유, 난 다 잊어먹은 얘기를 하지. 아니 그때 그 경찰 조사에서는 업무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셨잖아요. 몰라. 누굴 김건희 씨는 모른다고요? 누굴 알아? 김건희 씨는 모릅니까? 모르는데 왜 이렇게 신문에 달았는데. 여기는 저 개인 집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둘째 동생은 네. 밑에. 네네. 내가 전 엄청 했는데 전화 안 받아. 나오겠죠 뭐. 좀 더 기다려보죠. 네. 사실 미리 정보를 또 알게 됐고 또 운이 좋게 조남욱 회장이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줄리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그 조남욱 회장이 이제 언론사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MBC 이제 시사 매거진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삼부토건의 이제 윤석열 검사하고의 특수한 관계, 그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 취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윤석열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줄리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조남욱 회장이 이제 그 언론사 기자들 또 언론사 카메라에 이렇게 맞닥뜨렸던 것은 아주 오늘이 처음이다. 굉장히 저 역사적인
최근에 사실 조남욱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부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네. 보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좀 연세가 좀 드신 편입니다. 등도 좀 구부정하고 아마도 일부러 법정에 출두하기 위한 연출일 수도 있을 것도 같긴 해요. 아, 약간 약간의 연출이. 약간 연출로 보이시는군요. 약간 아, 예. 그리고 여기 저 박대용 기자하고 이제 같이 동행 취재를 하셨던 분은 이제 이동욱 씨라고 그 삼부토건 이제 저 소액주주 대표로 네. 감사 후보가 되셨던 분이고요. 결국 그 삼부토건이 사실상 고의부도를 낸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의부도를 내면서 이제 그 주식이 삼부토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죠.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결국 삼부토건이 고의부도를 내고 삼부토건이 가지고 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그 엄청난 부지를 최소 2조 원 가는 부지를 6천억에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가 사서 거기에 지금 10조짜리 센터필드를 지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했던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그 아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런 바꿔치기를 또 재산을 빼돌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한동훈하고 특수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죠. LG마사의 윤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소액주주들의 그 피눈물들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늘 저 이동욱 선생님이 같이 동행 취재했었다. 그렇습니다. 안 회장님 지금 보셨지만 오늘 증인신문 할 때 또 조남욱 회장의 모습도 보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어떻습니까? 비교해 볼 때 집에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보십니까? 뭐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아직 그 또렷하고. 네. 그러니까 그 오늘 뭐 정은이 대해서도 그 저 선별적으로 좀 김건희나 뭐 불리한 게 나오면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아주 그 노예한 말하자면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상당히 그 좀 잘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한 해서 나오지 많이 한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수사관들이 이제 자택 부근에 이제 대기하면서 전화로 미리 연락을 했겠죠. 그렇죠. 지금 나오시라고 하고 차에 태워서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기자를 맞닥뜨리고 네. 다시 그냥 집 안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 출행을 친 거죠. 네. 예.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눈 밝은 분은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마당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는데 오른편에서 그 검정색 세단이 들어오죠. SUV 차량 하나 들어오죠. 그 차량에 바로 검찰 수사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네, 그 검찰 수사관들에게 제가 좀 물어봅니다. 혹시 왜냐하면 느낌이 검찰 수사관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는 장면도 같이 한번 보시죠. 검찰에서 오셨어요? 아, 네. 어떻게 되시죠? 저희 이제 기자입니다. 아, 기자세요? 네, 오늘 저 재판 아, 네. 취재하러 왔다가 아. 오늘 구인장 발부받아서 오신다는 얘기 듣고 검찰에서 오셨군요. 네네. 아, 저희 시간 좀 남아가지고 기다리고 그래요. 우리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나오시길래 네. 차에 잠깐 나오셨다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봤으니까 지금 자택에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 조 회장 뒤에 타고 같이 가시는 거죠? 네네, 저희 차로 이동하는 이 차로 이동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2시 한 10분 좀 돼야지 들어가시겠네요. 그죠? 아, 저기 이제 전화 한번 해보고 시간 정확하게.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아드님하고 같이 여기 잠깐 나오셨다가 산책하러 나오셨다가 우리 무덤이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네. 네, 검찰 수사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혹시나 싶어서. 왜냐하면 그 시동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사관들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박 기자가 이제 그 수사관하고 같이 밖에서 이제 언제 다시 또 나오는지 어쨌든 3시에 이제 그 법정 이제 증언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나오겠지 하고 그 이전에 저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안 나온 사이에 고급 빌라 뒤편에 저 뒷문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 평소에 잠겨져 있었는데 결국 뒷문으로 탈출을 하신 것 같아요. 도망을 갔어요. 네. 네. 그 차량이 그 검찰 수사관이 제가 이제 기자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밝히자마자 한 1분 있었나? 네. 갑자기 급출발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네. 가버리는 것 같은데? 출석 거부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죠? 가버리네요. 지금 나가는 길인가요? 예. 아까는 여기를 빙빙 돌았거든.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통화량이 많은 연결 안 되는 뭐지? 통화 중인가 보네요. 절로 갔을 것 같은데. 취재진을 따돌리고 그 검찰 수사관들이 전화무 회장을 인터셉트를 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네. 그 앞문 쪽에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죠. 뒷문으로 오시라고. 근데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역시 뒷문으로 네. 살금살금 나간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0071 작전처럼 결국은 이제 전화무 회장을 이렇게 검찰 수사관이 빼돌려서 법원으로 데리고 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 1층에서 전화무 회장을 발견하셨죠. 네, 법원에 데리고 와서 일단 외부인들도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 법원 청사 1층에 이제 증인 대기실이 있었어요. 네. 그 대기실에 이제 계속 대기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3시에 이제 그 법정 개정 시간에 맞춰 가지고 증인신문실에서 나와서 또 외부인들 또 그 민원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저 비공개 그 또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결국 법정으로 들어갔죠. 네. 자, 그 법원의 1층 증인 대기실에서 나오는 전화무 회장의 모습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재상부터 어떻게 빼돌렸어? 내가 끝까지 찾는다고 그랬죠? 자, 공관이하고 해서 저 회장님 여기 이쪽 영상들 안 됩니다. 안홍 회장 알고 계신가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시고요. 저기요? 네. 네. 제가 안혜욱 회장을 아시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재용 그 자택에서 나올 때는 굉장히 뭐 좀 쌩쌩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법정에서 나올 때는 완전히 뭐 아들 그 부축을 이제 의존해서 부축이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자기 혼자서 차에 걸어 들어가고 네. 그랬는데 뭔가 다 그 연출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휠체어 타는 회장들이 보면 휠체어 항상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아들의 그 부축이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거동이 힘든 상태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그래서 이런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좀 살살 다뤄다오. 이제 이런 엄살. 이제 법정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시 정인 부를 때 변함없 회장 그 아들 두 사람이 같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왜 같이 있어야 되나니까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법정에 같이 있은 겁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부축해야 될 정도로 더 늘은 거죠. 더 힘들어졌군요. 네. 근데 그 증인 대기실에서 이제 그 나오는 모습을 이제 우리 안혜욱 회장님 직접 보셨잖아요. 네. 안혜욱 회장님하고는 이제 한 몇 년 만에 그러면 또 전화무 회장하고 오늘 회부를 한 건가요? 그건 뭐 한 28년 정도 됐죠. 28년. 네. 서로 사실 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못 알아볼 정도로. 네, 안 회장님은 사실 전화무 회장이 안 회장님한테 사실 뭐 그렇게 서운하게 한 것은 없어서 관계가 나쁠 건 없고 또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저희한테 그 제보를 하셨을 때는 우리 조남욱 회장하고의 그 각별한 관계는 잘 얘기를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죠? 예. 예, 지켜주고 싶었었던 건데. 근데 오늘 이제 딱 만나서 제가 한번 가서 인사 한번 드리시라고 얘기하는데 안 회장님 이제 평소 모습답지 않게 좀 이렇게 쭈삣쭈삣하시더라고요. 단계가 가서 내 인사했죠. 인사했어요. 인사하고 예, 인사했나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니까 어디 뭐 말 안 하고 그냥 말 안 아들이 하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안혜주 회장님 아시냐 물어봤는데 그건 내가 잘못했어. 큰 소리로 법원이 떠나가서 또 살 걸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아이 컨택이 안 됐죠, 근데. 눈 뭐 봤죠. 처음에 나올 때는 봐요. 네. 뭐 계단에 올라올 때는 보고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대면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약간 목내장이 있는지 백내장이 있는지 이렇게 눈이 눈 그 초점이 약간 좀 흐려진 느낌은 좀 있었어요. 네. 눈동자가 약간 흐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법정 증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안혜욱 회장님 자체를 모른다고 지금 부인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분이 이 검찰을 통해서 법정 증인 출석하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게 뭐냐면 방청석에 아무도 남기지 않을 것, 모든 방청객들을 다 퇴정하게 할 것.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피고인들조차도 사실은 처음에 방청석에 피고인석에 남아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안 회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대면하기도 싫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피고인들은 그래도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결국 뭐 중재 끝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은 아니 안혜욱 회장님 또 뭐 세로니 피고인들을 전혀 모른다면 뭐 정청수 씨는 당연히 뭐 모르는지만 그렇죠. 그 모르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가림막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안 마주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나는. 그렇죠. 그건 뭐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세논이도 직접 조남욱 회장하고 안면이 있지는 않을 거고 안혜욱 회장님을 의식해서 결국은 안혜욱 회장님하고 얼굴이 마주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 이 가림막을 쳤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거기 이제 돌발 변수도 있고 저 또 성격이 있으니까 거기 하다가 또 영감 왜 거짓말하고 있어 하든지 또 뭐 이야기도 직접 질문도 한다든지 직접 질문도 원래 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갖다 방어권을 다 그냥 무시한. 그리고 내가 그걸 뭐 쳐놓으니까 이 앞에 뭐 그게 뭐냐면 폭 1m짜리 네 개가 붙은 4m짜리 이제 가림막인데 높이는 한 1m 한 80 정도 되더라고. 국회에서도 이번에 많이 썼죠. 가림막. 네, 그런 걸 이제 가림막 가리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뒤끝자로 해가 조나무 정인만 앉을 자리를 만들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쭉 펴가지고 이래 하니까 우린 뒤에 좀 이렇게 무릎이 닿을 정도로 그 앞에까지 가림막 뒤에 그렇게 약간 뭐 쭈그려 앉는 형태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조남욱 회장이 아니고 뭐 성폭행 피해자라든지 미성년자라든지 누가 봐도 그 증인을 좀 보호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저렇게 재판부에 특혜를 받으면서 증인석에 앉을 수 있는 저렇게 앉을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판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성진 판사입니다. 네, 이 한성진 이재명 대표 판사가 특혜를 항소심 베푼 선고법 1심 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라는 놈이 지금 공판받고 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하듯이 전부 따라서 하는 모양이에요. 지기현 판사, 한성진 판사, 신진호 판사 네. 다 비슷한 사람들. 법 앞에 평등 원칙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될 판사가 정말 윤석열 재판도 그렇고 이번에 조남욱 증인으로 채택한 이 공판에서도 그렇고 스스로 너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전직 대통령 또 한때 또 재벌 총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 피고인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하고 뭐 방청객들을 전부 다 그 자리를 비우게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다음에 요즘 그래도 다행이고 민주당 등에서 보니까 네. 판사들이 저런 말하자면 월권 행위 비슷한 저런 걸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저걸 하지 못하게끔 네. 뭐 그렇게 할 모양이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고
그 오늘도 그 깜짝 놀란 게 나는 그 한덕수가 아까 이야기 말씀 중이지만 한덕수가 오늘 어떤 발언을 했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응은 권한이 똑같다고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이제 그 조남욱 회장의 이제 증인신문 내용을 좀 더 듣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사전에 다시 한번 또 복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파에 이명수 기자가 통화하면서 조남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걸 같이 한번 듣고 증인신문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이거 어저께 열린공간에서 저기 그 삼부토건 조 회장 통해서 이제 그 우리 총장님 그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총장님은 저기 스님 소개로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그 진실이 뭐예요? 뭐 내가 진실 얘기하면 뭐 내 말 믿을 거예요? 어차피 이명수 기자님 내 말 안 들으면서? 나라도 아유. 믿을게요. 아이고. 아니 총장님 말대로 스님 소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 열린공간 얘기한 것처럼 조 회장 소개 받고 한 거예요. 아이고.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얘기를 안 해. 왜냐면 네. 그 사람 이제 나를 나중에 알고 내가 나한테 신뢰가 생기면 네. 그때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유 내가 설사 거짓말도 이 누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구나를 스스로 알 때가 와요. 그때 얘기를 하면 모를까? 지금 내가 어떤 얘기도 안 믿을 거예요. 왜냐면 핑계라고 생각하고 더 하겠어? 나를 악마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뭐 한겨레도 났잖아요. 2003년 뭐지? 저는 그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 다 이제 그런 가족 사이고. 네, 가족 사이라고. 가족같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서로 이제 알던 사이라고 한 거죠. 예. 네. 가족 같은 사이. 근데 오늘 이제 법정 증언에서 조남욱 전 회장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뭐 배역을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조남욱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33년생이시고 1933년 태어나셨죠? 예. 여기 양재동 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지. 네. 요건 이제 인정신문 한 거죠. 네. 네. 근데 저 1933년생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92살? 3살? 그렇죠? 네. 근데 94살이라고. 94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년, 33년 저게 좀 나중에 뭐 출생신고를 했나요? 어쨌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원래가 나는 32년생으로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해 정도. 저것도 사실 인정신문이라는 것도 몇 년생이십니까 물으면 34년생입니다라고 네. 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저렇게. 아이고 뭐 직위원 스타일 아닙니까? 네, 직위원처럼 대통령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양재동 사시는 거죠?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죠. 원래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몇 년생입니까? 네, 그렇죠. 양재동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이제 재판 시작하는 거의 거예요. 전부 다 생애를 묻잖아요. 그럼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인정신문이. 그러니까 지금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판사가 증인에게 그러니까요. 예의를 갖추고 있는 저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그 진술 보조인이라고 있죠. 조시현 씨 그리고 조성현 씨. 두 분이 이 증인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아들입니다. 자, 지금 법원이 허가를 해서 옆에 계시는 건데, 뭐 증언을 방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세요. 자, 이제 선서를 하고요. 네, 조시현, 조성현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아들들은 또 들어보내줬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자택에서 MBC 인터뷰를 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조성현 씨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가요? 자.
그리고 이제 증인 선서를 하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네.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신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판사가 이제 고지를 합니다. 네. 자, 오늘 증인신문은 비공개고 방청객들도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피고인들은 본인들 재판이니까 말을 들어야 되니까 칸막이 설치하고 피고인들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 칸막이 설치한 상태에서 계속 증인신문이 진행될 거고요. 다만 중간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피고인들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이게 물어보려고 얼굴을 잠깐 비출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칸막이 치겠다는 얘기를 네. 저렇게 하는군요. 네. 비공개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양해를 구한 건데 이제 피고인들 입장에서 자신의 방어권 보장 때문에 얼굴은 마주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증언은 듣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중간에 그 피고인들을 이제 서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림막을 잠깐 치우고 얼굴을 확인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고지를 한 건데 오늘 어떻습니까? 뭐 한 일이 없죠. 뭐 얼굴 확인도 안 시켰어요? 예, 안 시켰습니다. 확인을 시키겠다고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안 회장님 좀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피고인 안혜옥을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확인 절차일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피고인이 참석하라 그랬는데 네. 그 부분 없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저도 한성진 판사가 이 조남욱과 조남욱 회장의 증언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 그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그 과연 이제 안 회장님을 아냐고 물어봤을 때 서로 이 눈을 마주치는지 그때 표정이 어떤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판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기회조차도 안 좋은데. 이게 검찰 측 증인심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스스로 조남욱은 안혜옥을 모른다라고 하는 걸 자신을 한다면 그 확인 절차를 했어야죠. 근데 검사들이 그걸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검사들 스스로도 사실은 조남욱 회장이 안혜옥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 다 알죠. 자기들도 아니까. 그래서 비공개도 하는 원인도 그거고 칸막이도 설치한 것도 뭐 다른 사람한테 관계 있겠습니까? 다른 피고인들은 모르니까 조남욱이라는 사람을 내가 잘 아니까 얼굴 마주치게 안 하려고 그냥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계속 가시죠. 자, 이제 요거 이제 검사신문. 네,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변호인들이나 이제 뭐 안 회장님 또 세로니한테 저희가 그 메모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물어봐서 이렇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실제 증언 내용은 저희 방송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요즘은 좀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증인께서는 2022년 8월 25일에 서초소 경찰관이랑 전화통화 한 2번 하신 적 있으시죠?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통화 내용이 줄리 내용을 방송했던 열린공감TV 관련된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요건 다음까지. 자, 열린공감TV라는 방송에 대해서 통화하셨던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줄리에 대해서 통화한 것은 아시죠? 통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조남욱 회장이 그 열린공감TV 이 줄리 의혹을 제일 먼저 보도했었던 그리고 거의 뭐 일주일에 제 기억에 한 번 이상을 제가 이 조남욱 회장 그 이름을 거론을 했었던 것 같은데 2021년 그 대선 시절에 줄리는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거의 뭐 죄악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열린공감TV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계속 갑니다. 근데 이제 요 전에 경찰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잠깐 보시죠. 경찰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경찰에서는 영부인 김건희를 알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호텔 운영할 때 만났던 것 같은데 업무상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 특별하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전화 통화로 물어본 거예요. 네. 경찰이 줄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다 얘기를 했네요. 그죠? 김건희 줄리 얘기 다 한 거예요. 네. 근데 기억이 없다 그러죠. 네. 줄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김건희를 이제 만난 적은 있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업무상 친절하게 대하여 줬을 뿐 특별하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 네, 다 알고 있네요. 김건희 씨는 가족처럼 아주 오랜 기간 각별하게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가족 했는데.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혜욱 회장님, 경찰이 안혜욱 회장님도 물어봤어요. 안혜욱 이름을 압니까? 이건 오늘 법정이 아니고 경찰이 전화로 예, 전화로 과거에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예,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1997년 5월경 르네상스 호텔에서 초등 태권도협회 회장이라는 안혜욱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호텔 운영하며 만난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나이가 몇인데 20년 더 지난 일을 기억하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모른다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좀 흐린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회장님도 조남욱하고는 한 몇 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까, 대략? 대략 그건 연회장 전시회, 또 국기원, 그리고 또 하노이하고 저기 또 국기원 바로 밑에 그 역삼동 여정, 네. 뭐 그래서 뭐 최소한 뭐 한 대여섯 차례 이상은 받고. 대여섯 차량 무조건 만났죠. 네, 당시에는. 네. 잘 그것도 집중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더 기억이 제가 새롭죠. 좀 총명하신 분이 저걸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예.